세 번째 영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이어서 전자정부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전자정부가 어떠한 정부와 사회와의 관계를 이제 모형으로 몇 가지로 표현한 건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게 아닙니다. 91쪽부터 100쪽까지 얘기고, 방금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영화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 인간의 발달, 인간의 미래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로봇이 움직여서 뭐 인간의 심부름을 대신한다든가, 이거는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개념들이죠. 그거는 거의 뭐 스타워즈, 아주 옛날 지금 거 말고요, 아주 예전에 스타워즈, 그리고 스타트랙이라는 영화, 이제 우주를 항해하는 그런 개념에 대한 스타트랙의 스타워즈 시리즈가 거의 대표적인 그 인공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드러낸 것들이고, 그 전에 이제 소설책 멋진 신세계라고 되어 있는 헉슬리의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인간을 출산을 부정하고 인간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이른바 이제 인간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발상을 하죠. 뭐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정해진, 너무나 머리가 좋고 신체와 정신이 모두 우수한 사람을 등급을 매겨서 찍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허드렛 일만 하고 무조건 자기 위의 계급에는 복종하게끔 프로그램된 인간을 찍어내는 거죠. 기가 막힌 그 이야기를 이미 근 100년 전에 소설 그리고 영화에 도입을 하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미쳤다고 얘기한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했지만 그에 가깝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 이 교과서 같은 것보다도 만화책, 만화, 그리고 그 소설, 또 영화를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 드릴게요. 자, 디지털 정부의 모형은, 디지털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모형들이 있는데, 국민이 뭐 정부를 압박하는 환경, 그리고 정부가 변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의 91쪽에서 94쪽까지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정부는 디지털이란 그 전자적 수단을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 필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데, 국민들이 자꾸 원해요. 야, 정부는 지금 세금 가지고 이런 것도 안 하냐? 이런 서비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이 정부를 압박하는 경우에 속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여론이 왜 이거 없어? 왜 이거밖에 못해? 이럴 경우에 정부가 빨리 그에 대응하는 편에 속해요. 신속하게 대응하는 편에 속하는 거고, 뭐 재난에 관련된 어떤 그 전자적 수단은 상당히 빨리 발전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정부를 압박하는 그 모습을 전제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고, 정부는 변해야 된다는 국민의 요구에 좀 이렇게 맞춰주려고 전자정부가 이른바 발달 또는 진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누가 가끔은 잔소리를 하는 게 그 사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뜬금없는 잔소리 말고요. 적절한 감시와 적절한 견제는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전자적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쓰고 계셨던 많은 서비스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공공기록물을 보존하는 것, 이거는 아카이브라고 하죠. 전자책, 여기 지금 분명히 전자책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자책은 기록물이죠. 전자책도 기록물인데, 엄연히 기록물인데 보존하기가 좋죠. 그리고 공공기록물은 반드시 디지털 수단으로 된 것만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책, 문서 당연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국회도서관 등의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그 서적은 반드시 보관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전에 우리 필름 있잖아요. 이렇게 쭉 늘어진 필름이요. 필름을 돌돌돌 감아가지고 저 동그란 원판에다 감아가지고 보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1940년대 영상,
50년대 영상을 디지털라이즈 한다 그러죠. 흑백 사진을 칼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돌돌돌 말린 그런 필름에서 추출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 워크플로우라고 책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민원을 제기한 게 지금 1단계에 와 있는지 2단계에 와 있는지 처리 단계에 와 있는지 이런 게 바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공무원과 시민이 동시에 보고 있다는 거. 긴급지원의 개념은 많아요. 뭐 이거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긴급지원의 개념은 있는 거고요. 치안유지, 범죄 예방에 관련된 거고요. 이 범죄 예방에 관련된 가장 독특한 영화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가 제일 독특한 영화예요. 자, 범죄가 일어날 것이다. 범죄를 예측해서 미리 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예측은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영화에서는 예측은 틀릴 일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범죄가 일어나기도 전에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수사를 하고 검거를 하는 그런 영화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는 획기적인 발상을 한 영화입니다. 자, 이 치안유지의 그 어떤 아주 미래상을 보여주는 영화이고요. 그 이제 관점입니다. 기술 결정론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정부가, 이른바 정부가 주도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기술 결정론적 관점. 앞서 얘기했던 기술 관료 정부와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결정론 관점은 뭐냐? 이 기술 결정론 관점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사회가 오히려 주도한다. 무엇을 주도하냐면 전자정부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사회가 주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부가 결정하는 관점이 아니라 사회가 결정한다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사회 채택론 관점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거기서 소비자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몇 개의 서비스가 골라서 발달된다는 얘기가 사회 채택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기업이 만드는 제품마다 다 성공해요? 다 잘 팔리는 거 아닙니다. 가끔은 야심차게 준비한 걸 딱 시장에 내놨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리고 뭐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 엄청나게 잘 팔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정한 자동차 상품을 그 어떤 모델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이 널리 인정하고 타는 차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도 보이는 차들. 자, 이거는 엄청나게 비싼 차, 엄청나게 사양이 높은 차는 아니지만 너무나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냥 그래 저 정도면 뭐 충분하지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차 모델이 몇 개가 있죠. 근데 그보다도 더 좋은 차들도 많았을 것이고 더 멋있고 예쁘고 귀여운 차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성능 좋은 차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잊혀진 차들이 의외로 있죠. 이게 이제 사회 채택론적 관점입니다. 기업의 자동차를 생각하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런 것들은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은 기술 결정론, 사회 결정론, 사회 채택론 관점이 뒤섞여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부가 전자정부를 굉장히 잘 이끌고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또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노력에 힘입어 많은 기업들이 또 지원을 받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너무 이제 개인에 대한 간섭, 감시, 그리고 정보의 독점, 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다는 것, 이런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